뉴라이트가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뉴라이트 모른다는 의미가. 뉴라이트가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만 빼면 일부 학자들 뉴라이트 도대체 뭐가 문제죠? 저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모르는 건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이념적 지향을 보인 적도 없고 대통령이 별로 그런데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따로 동네에 모여서 저기 일산 끄트머리에서 스터디 카페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건 괜찮아요. 찬성. 근데 국가기관의 장관이 되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방송 보게 되면 답변할 겁니다. 공익적 추진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익적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되느냐 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공감대에 부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뭐 뒤에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좀 할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먼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에서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또 그러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자,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일이라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적절한 답변이었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무혐의 결정을 이제 무혐의 의견을 수사팀에서 올렸고 이현석 총장이 수사심의에 회부를 해서 수사심의에서 결정을 존중해서 이제 수사팀이 결정하겠죠. 그건 결정 전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원래는 언급 자체를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또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수사팀이 결론을 존중하는 형식의 원론적인 답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야 될까? 이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수사 방식이 이렇게 뭐 경호처 별관에 가서 받는 게 맞냐? 네, 뭐 본인은 이전에 권영숙 여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려가서 자택가 참고인 조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는 또 부산지검인가로 또 가서 했단 말이죠. 당시에는 중수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팀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이 아니 이미 수사하기 때문에 그럼 영장을 칠 것도 아니고 영장을 쳐서 강제로 체포해서 오나요? 물론 왜 그 출두를 이렇게 늦게 하냐 마느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점이죠.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수사를 해야서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지만 되는 건데 뭐 경호 문제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이제 못 오겠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체포영장 쳐가지고 모시고 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수사 과정에서 원래 법에 있는 것처럼 장소와 시기는 조율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경호 문제를 감안해서 그렇게 조율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 갖고 너무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상병 문제는 아직까지는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외압이 없는 거죠. 그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죄 추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에서 지금 수사범의 임성근 해병대 해병 그 소장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이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이 없도록 빼는 외압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결과를 감안한다 그러면 외압이 있을 만한 동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수사하는 것도 외압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감안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돌려서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대통령의 말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지극히 팩트에 기반한, 지극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정치 공세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요.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간섭하거나 또는 그 뭐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 세력이 간섭을 해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거나 또는 외압이 있는 단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가리거나 또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등 기관이 어떤 외압을 행사했거나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역시 이건 또 별교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현실 인식이 너무 다르고 대통령이 일단 몇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여사 관련된 문제, 수사심의가 열린다는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특히 가족 문제에서 언급하긴 그렇다. 그건 저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더 좋은 답변은 여사가 이미 5건의 문자에서 얘기했듯이 사과를 할까요? 라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를 한 번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여러 번으로 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대할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 이미 기대를 넘어선 예.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얘기한 게 나도 띄엄띄엄 청문회를 봤는데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경찰이 꼼꼼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를 뭐 꼼꼼히 본 건 아니지만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의혹의 실체를 못 밝혔다. 아마 저도 제 TV나 유튜브로 청문회를 쭉 보는 가끔씩 중요한 장면들은 보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대통령은 아마 측근들이 보내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아무 그런 몇몇 컷의 링크를 받아서 그 부분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나온 대부분의 증인들이 했던 답이 뭐냐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분들이 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대답을 안 해서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체를 못 밝히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청문회 봤는데 실체가 없는 의혹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 비서관이랄지 또는 임성근 사단장이랄지 김기현 사령관이랄지 나와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을 한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게 규명이 되면 그땐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90%를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딱 하나 대답했습니다. 당시 지난해 8월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한 건 수사 서류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의혹의 실체 단초가 보였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거는 대통령이 아예 현실 사실관계 자체를 오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여사를 이제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도 과거에 수사할 때 수사는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수사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이지만 권력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예우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거기서 뭐 검찰청에 나오세요. 앞에 포토라인 쓰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망신 주기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는 애매하지만 권력의 정점이에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권력의 정점의 핵심 축이에요. 그런 분을 검찰이 가서 핸드폰 제출하고 가서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수사를 받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이 권력의 머리를 숙였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때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부적절한 겁니다. 오히려 저 거꾸로 같은데 전직 대통령 그 부인도 그렇게 했으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은 오히려 이걸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더 예우를 더 갖춰야 되는 거고 특히 경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걸 못 밝혔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체가 있다고 딱 상정을 해놓고 외압이 있으니까 이 외압에 대해서 아직 못 밝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선입관을 전제로 한 얘기라서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나왔던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혹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거의 90%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로 일관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이 얘기한 물론 공수처 수사는 아니었지만 이게 뭐냐면 미흡한 거예요. 미진하고 아니, 이거 고발하지 말았어야죠. 정황이에요. 그 사람들을 고발해놓고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해놓고 수사를 받게끔 해놓고 나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그 법에도 있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내 자기 부재를 할수 부정하는 없다. 원리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 말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또 조금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그 독립기념관장 반대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광복절 전후로 해서.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뉴라이트를 몰랐을 수 있지만 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뭐 주변 참모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하든 뉴라이트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라고 분명히 공부를 했을 텐데, 그렇죠? 차라리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난 뉴라이트를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모른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또 비판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모르셨을까요, 정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뉴라이트라는 게 사실 명확히 구별되는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사관이라는 게 특정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퍼졌던 사관이잖아요. 근데 몇 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진보 진영에서 비판하는 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일부 학자가 그런 거예요. 뉴라이트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학자가 일본의 식민지가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의 막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뉴라이트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뉴라이트가 다른 사관하고 특별히 구별되는 건 없어. 오히려 더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이전에 거는 반공 위주로 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약간은 좀 이렇게 바꾼 거. 또 진보 진영에서 건너오면서 뭐 그런 희석한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일단은 명확히 어떤 지침을 갖고 움직이는 무슨 강령을 갖고 움직이거나 아주 명확한 사관을 갖고 움직이거나 이런 조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뉴라이트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예. 정확하게 이제 사관 자체가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제 이건 주관적인 해석인데 뉴라이트가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뉴라이트 모른다는 예, 의미가. 뉴라이트가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 그 근대화론 이것만 빼면 일부 학자들 뉴라이트 도대체 뭐가 문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뉴라이트라는 역사 사관이 일본을 옹호하는 부분도 없어요. 그분들은 예? 실제 일본을 옹호하는 건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사람들이지. 이 광복을 부정합니까? 일본을 옹호합니까? 뉴라이트라는 일부 사관들이. 물론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뭐 이영훈 교수 이런 분들 빼고 그다음 책을 쓴 뭐 종족 반일주의인가요? 예. 종족주의인가 이런 거 예. 빼고 그런 부분도 저도 읽어봤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것 같고 나머지 그 몇 사람이 주장하는 이런 거 빼놓고는 이게 과연 뭐가 문제인지, 뉴라이트 옛날에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뉴라이트라고 딱지 붙여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게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윤기찬 변호사의 역사관을 우리가 검증하듯이 이렇게 치자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네. 어제 대통령이 연합군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좌파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슷한 세대니까 네. 같은 세대죠. 우리는 물론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일제 해방이라든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는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항일 투사들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고 해방을 맞이한 거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렇죠? 잘못된 역사관에 기반해서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투쟁이 보다는 그냥 연합군의 승리, 미군의 승리가 우리에게 해방을 갖다 준 것이니 진정한 뭐랄까 해방, 독립은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주권도 없고 국권도 없는 소위 말해서 일본 국적? 예,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는 팩트 아니냐라고 하는 혹시 인식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에 광복군인가 독립군인가도 그 패망 직전에 한국에 진주하려는 계획을 다 세웠었잖아요. 갖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웠는데 이제 이게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따지면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진주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도 있었죠. 기회는 분명히. 예. 물론 이제 약간 군사력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연합군이 어쨌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서 독립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3.1운동부터 해서 묵묵히 지켜온 이 어떤 독립군 그 독립군의 활동이나 독립운동들을 누가 폄훼합니까, 그거는? 대통령도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광복은 통일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것은 임시정부도 그 이전부터 1910년
병합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의병 활동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광복에 기여한 것이지 어떤 것은 뭐 기여가 안 됐고 어떤 것은 뭐 전략적이고 어떤 것은 또 뭐 결정적이고 이렇게 표현한 오히려 이제 대통령 인식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1948년도 8월 15일이 사실은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 다 나름대로 그 시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역사관은 있을 수 있어도 1945년도에 광복절 이거 누구 한 사람만의 뭐 연합군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1945년 광복절에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복절이 있기 전까지는 뭐 1919년도부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타율적인 광복이라고 하나요? 이거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광복이라고 그러면 하죠. 차라리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리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벌였던 그런 항일 투쟁에 대해서 뭐 그게 뭐 자아든 우든 그런 거랑 무관하게 그 공을 충분히 존중한다. 뭐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은 굳이 이런 논란은 안 생겼을 텐데. 근데 그거는 보온을 늘 강조하잖아요. 뭐 보온 개념이라는 건 저희가 호국 보온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 보온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민주 보온도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한 적 있나요? 오히려 저는 진보 진영에서 민주 보온만 계속 강조하고 호국 보온을 약하게 본 게 있죠. 광복보온, 독립보온은 강하게 하고 호국보온은 오히려 약하게 봐서 뭐 파묘 법도 발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유지되어 오는 데 있어서는요. 독립 중요하죠. 그다음에 호국도 중요합니다. 6.25 전쟁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독립보온, 호국보온, 민주보온이 다 이 세 바퀴로 돌아가는 건데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게 보온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보온 개념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런 역사관이 같이 있다. 같이 녹여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말을 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딴지걸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거는 저는 정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모르는 건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이념적 지향을 보인 적도 없고 대통령이 별로 그런데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뉴라이트의 개념도 잘 모를 거고 김태호 1차장이 이미 국회 운영에서 얘기했듯이 모르실 거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두돼 있으면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말씀하셨는데 뉴라이트 핵심이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뉴라이트가 말씀하신 대로 반공보수에서 그러니까 올드라이트에서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뉴라이트인데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사실은 광복절에 다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시 일본이 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반일이라는 게 좀 커졌을 때 거기에는 반대급부로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학자들이나 일부 단체 또는 뭐 어떤 분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주장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국가기관에 장을 맞는 건 아니죠. 앞서 이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걸 누가 모르냐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장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다른 것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됐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우리의 국정은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다 창씨 개명을 했었어야죠. 우리 선조들 중에 창씨 개명을 안 한 분들은 당시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당시 우리 국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거지 소유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때리고 감금하고 체포하고 뭐 목숨을 위협하니까 그래요. 저는 일본 주민입니다. 당시엔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럼 불법의 힘이었기 때문에 폭력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그거를 불법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나 이거는 일본의 정당한 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일본이 내려는 통치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거는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유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지 저희가 그거를 일본의 국적이라고 하는 순간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한일 기본 조약에서 한일이 당시의 조약들은 다 무효라고 인정한 바가 있어요. 박 소장님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자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도 이 뉘앙스의 차이인데 잘못했어요 말을.
안타깝게도 이 호적상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걸 당연시하고 이렇게 뭐 정당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닐 거고요. 미국 국민이니까 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고. 그때 만약에 이 주권을 인정하기 일본의 지배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우리 거기에 국민이었다 이렇게 인정한 건 아닌 거고 말이 부적절했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이걸 계속 논쟁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저도 그런 의미가 아닌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년도도 중요하지만 48년도에 자기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과 그날 또 말을 안 한 거는 저도 그 부적정하다고 보고 이분도 저는 독립관장으로서의 자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지만 본인이 그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 일각의 어떤 우려를 본인이 그 다 불식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날 국회에서는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임명을 안 해야 되죠. 근데 하필 예, 꼬리를 무네요. 이제 그 왜 김문수 장관. 하필 그런 분들만 그래서 심지어 저도 박민 사장이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박민 사장도 건국절이나 뭐 이런 비슷한 질문에 답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마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지금 정부 위쪽에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뉴라이트로 가나? 내가 거기서 반대되는 의견을 하면 난 찍히는 거 아니야? 위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하필 지금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다 보니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따로 동네에 모여서 저기 일산 끄트머리에서 스터디 카페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건 괜찮아요. 찬성. 근데 국가기관의 장관이 되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방송 보게 되면 답변할 겁니다. 공익적 추진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공익적 추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